오늘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가 0.58% 상승한 5579.7량을 기록한 가운데 S&P 500은 0.37%, 나스닥은 0.19% 오르며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환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38% 급등하며 1520.53원을 기록해 강달러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의 강세 속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유지되었으나 암호화폐 시장은 다소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다음 달 상장을 목표로 기업 공개 서류를 제출하며 월스트리트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기업 공개를 통해 약 750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이며 기업 가치는 1조 7,500억 달러에 달해 상장 즉시 세계 10대 기업 반열에 오를 전망입니다. 특히 공개된 서류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단순한 로켓 기업을 넘어 전체 자본 지출의 76%를 AI 분야에 투입하는 AI 우선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스타링크의 수익성 개선과 더불어 우주 데이터 센터 건설이라는 거대한 야망이 투자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케빈 워시가 연방준비제도 신임 의장으로 공식 취임하며 인플레이션 억제라는 막중한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백악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도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최근 발표된 인플레이션 지표가 여전히 높고 소비가 견고하다는 점을 들어 연준의 다음 행보가 금리 인하가 아닌 추가 인상이나 장기 동결이 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등 주요 인사들도 인플레이션 고착화 위험을 경고하며 정책 기조 변화를 시사했습니다. 실적 시즌의 대미를 장식한 엔비디아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압도적인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분기 매출 증가액만 380억 달러에 달하며 AI 열풍의 건재함을 과시했지만 시장은 이미 높은 기대치를 반영한 듯 차분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둔 델은 AI 서버 수요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한 반면 세일즈포스는 AI 투자에 따른 수익성 악화 우려로 투자 심리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조업은 AI와 데이터 센터 투자 덕분에 호황을 누리고 있으나 서비스업은 수요 둔화 조짐을 보이며 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쿠바에 대한 압박 수위를 유례없는 수준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쿠바를 거점으로 플로리다 인근 미군 시설에 대한 도청 등 첩보 활동을 강화했다는 정보당국의 보고가 나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쿠바를 국가 안보에 대한 특별한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 봉쇄 조치가 단행되어 쿠바 전역이 심각한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혁명의 상징적 인물인 라울 카스트로에 대한 기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과거 베네수엘라 사례와 유사한 체제 전복 시도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고물가와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미국 소비자들의 불만이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앞두고 소고기 가격과 기름값 부담 때문에 여행이나 대규모 파티를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남성층은 주거비 상승과 가계 부담으로 인해 가정을 꾸리는 미래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정치적 부동층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월마트와 타겟 등 대형 유통사들의 실적은 견고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저가 제품 위주로 지출을 재편하는 등 실질적인 소비 행태의 변화가 감지됩니다. 투시 가바드 국가정보국장이 가족의 건강 문제를 사유로 사임 의사를 밝히며 트럼프 행정부 내 고위직 이탈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바드 국장은 그간 주요 안보 현안에서 소외되어 왔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와 동시에 행정부는 영주권 신청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이민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미국 내 체류 중인 신청자도 해외 영사관을 거쳐야 하므로 법적 지위 상실 위험과 절차 지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는 불법 체류자뿐만 아니라 전문직 종사자들의 미국 내 정착에도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튀르키예 법원이 최대 야당인 공화인민당 지도부를 해임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폭되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대중적 지지도가 낮은 인물이 당권을 잡게 되면서 에르도안 대통령의 독주 체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튀르키예 증시는 6% 이상 급등했고 리라화 가치도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2028년 대선을 앞두고 야권 세력이 위축됨에 따라 튀르키예의 민주주의 후퇴와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를 중심으로 에볼라 바이러스가 역사상 세 번째 규모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수백 명의 의심 사례와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보고했으며 광산 지역의 인구 이동으로 인해 국경을 넘는 확산 위험이 큰 상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응해 해당 지역 방문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검역을 강화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이번 변종의 치사율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감지되지 않은 채
지역사회에 퍼졌을 가능성이 커 월드컵 등 대규모 국제 행사를 앞두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골드맨삭스의 필 리 리얼머니 금리 영업 책임자에 따르면 최근 금리 상승은 단일 요인이 아닌 여러 복합적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위험 측면에서 유가와 관세 단기 AI 사이클의 불확실성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연준의 목표치 달성에 대한 확신을 낮추고 있으며 이에 따라 더 높은 실질 수익률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위험 자산과 경제 성장의 회복력이 예상보다 강하게 유지되면서 금리가 긴축적인 수준을 더 오래 유지해야 한다는 서사가 힘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투자자들이 장기 국채 보유에 대한 보상인 기간 프리미엄, 재정 프리미엄을 더 요구하고 있으며 영국과 일본의 금리 상승이 미국으로 전이되는 글로벌 동조화 현상도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골드맨삭스의 필 리 책임자의 분석에 의하면 연준의 정책 중심추가 언제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에서 얼마나 오래 동결할 것인가로 완전히 이동했다고 합니다. 지난 2월만 해도 시장은 2에서 3차례 인하를 예상했으나 현재는 오히려 2027년까지 누적 30베이시스 포인트, 0.3%포인트 수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습니다. 필 리 책임자는 특히 장기금리가 기간 프리미엄, 재정 프리미엄과 국채 공급 물량 부담으로 인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른 투자 전략으로 5년물과 30년물의 금리 차이가 벌어지는 것에 베팅하는 스티프너 전략을 추천했으며 대형 자산운용사들은 거시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이자 수익, 캐리 수익을 챙기며 기다리는 역동적인 인내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골드맨삭스의 경제 분석팀에 따르면 현재 미국 소비 시장은 고소득층은 소비를 늘리고 저소득층은 줄이는 K자형 양극화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주식 등 위험자산의 성과 덕분에 상위 계층은 잘 버티고 있으나 세금 환급 효과 종료와 가스 가격 상승 의료 보조금 감소 등이 결합되어 전반적인 소비 체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필 리 책임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모기지 금리가 6.5%를 상회하면서 주택 판매가 둔화되는 등 고금리의 저해 효과가 실물 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주택건설업체들의 활동 위축과 개인 저축률 저하가 향후 경제 성장의 하방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P 모건의 마이클 페롤리 수석 미국 경제학자에 따르면 제17대 연준 의장으로 취임한 케빈 월시의 성향은 과거 금리 인상을 선호하는 매파적 이력과 최근의 금리 인하를 선호하는 비둘기파적 발언이 섞여 있어 향후 행보를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현재 연준위원회 내부 분위기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훨씬 금리 인상에 무게를 두는 매파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는 신임 의장의 정책 결정에 상당한 제약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사회에 남게 된 전임 파월 의장의 영향력이 여전할 것이기에 월시 의장이 자신의 색깔을 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치적 역량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JP 모건의 마이클 페롤리 경제학자의 분석에 의하면 월시 의장이 과거에 연준의 향후 정책 방향 예고, 포워드 가이던스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통 방식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회의 후 기자회견은 의장이 담론을 주도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기에 이를 스스로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며 향후 금리 전망을 점으로 표시한 도표, 점도표 폐지 역시 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마이클 페롤리 경제학자는 성명서 길이가 짧아지는 정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으나 1년 뒤에도 연준의 전반적인 소통 틀은 현재와 유사하게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P 모건의 마이클 페롤리 경제학자에 따르면 현재 높은 인플레이션과 견조한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조만간 금리를 인하할 근거는 전혀 없다고 합니다. 월시 의장이 주장해온 AI를 통한 생산성 향상 논의에 대해서 노생산성 증가가 반드시 인플레이션을 낮춘다는 증거는 부족하며 오히려 경제가 과열되지 않는 수준의 금리, 실질 중립금리를 높여 정상금리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연준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치, 점도표 중간값과 올해 금리 동결로 이동할 것이며 JP 몰건은 내년 하반기에나 금리 인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쇼 연구원에 따르면 일본 주식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세 가지 구조적 변화에 근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안정적인 인플레이션과 임금 상승이 결합된 새로운 거시 환경이며 둘째는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넘어 제품 가격의 비용 상승분을 반영 가격 전가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구조적 개선입니다. 셋째는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 등 자본 효율성을 중시하는 기업 지배구조의 개혁입니다. 쇼 연구원은 일본 기업들이 보유한 막대한 현금 자산이 자본 효율성 제고를 위해 활용된다면 일본 증시가 추가적으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재평가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분석에 의하면 일본
내 물가 상승과 경기 회복, 리플레이션 체제가 강화되면서 금융기관들이 국채 매입에서 벗어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은행권은 기업들의 설비 투자 수요에 따른 대출 성장이 가팔라 국채 투자 유인이 적으며 생명보험사들은 새로운 규제 대응과 보유 자산을 현재 시세로 평가할 때 발생하는 손실, 시가평가 손실, 부담으로 인해 장기 국채의 순매도자로 돌아서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새로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NISA 제도의 영향으로 젊은 층의 자금이 저축에서 주식으로 이동하고 있는 점도 일본 국채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야마구치 연구원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의 행정부의 경제 정책인 사나에노믹스는 과거 아베노믹스와 달리 공급 측면의 문제와 국내 투자에 더 집중할 것이라고 합니다. 6월 발표될 경제재정운영 기본방침, 호네부토 방침에는 AI, 로봇공학, 반도체 국방 및 우주 등 17개 전략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계획이 포함될 예정이며 이는 국가 안보 전략과도 밀접하게 연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마구치 연구원은 특히 예산 편성 과정이 유연해지면서 단연간의 전략적 투자가 가능해질 것이며 이러한 정책 변화가 일본의 장기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늘 S&P 500 종목 중 가장 눈에 띄는 상승을 기록한 종목은 델 테크놀로지스입니다. DELL은 16.77% 폭등하며 295달러 선에 안착했고 뒤를 이어 HP가 15.25%, 내 대비 12.43% 급등하며 IT 하드웨어 기업들의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반면 하락 종목으로는 코인베이스가 비트코인 약세 여파로 4.43% 하락했으며 테이크투 인터랙티브가 4.42%, 샌디스크가 4.12% 밀려나며 하락률 상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섹터별 흐름을 살펴보면 헬스케어 섹터가 1.17% 오르며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IT 섹터가 1.00%, 유틸리티가 0.78% 상승하며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통신 섹터는 0.55% 하락하며 오늘 유일하게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고 부동산과 필수 소비재 섹터는 각각 0.13%와 0.17% 상승에 그치며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주요국 ETF 수익률을 보면 미국 SPY가 0.39%, 일본 EWJ가 0.26% 상승한 반면 중국 MCHI는 0.75% 하락했고 한국 EWI는 2.35%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국가별 상위 수익률은 터키가 7.16%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한 가운데 대만이 2.51%, 핀란드가 1.32% 상승하며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반면 하위권에서는 한국이 2.35% 하락하며 가장 부진했고 아르헨티나가 1.80%, 브라질이 1.73% 하락하며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 주요 기업 실적 발표 일정입니다. 5월 18일 월요일에는 바이두, 프리미너지 리소시스, 립샵 홀딩스, 옥스퍼드 레인 캐피털, XP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5월 19일 화요일에는 콜백스, 홈디포, 톨 브라더스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5월 20일 수요일에는 Intuit, Enersys, Rose Companies, Analog Devices, Nordson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5월 21일 목요일에는 NetEase, Deere & Capco Industries, Eurojust, Nebios Maritime Partners, Ralph Lauren, Workday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의 일정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6년 5월 23일 주요 경제 뉴스였습니다.